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NGS 데이터 해석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NGS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좀 고급 과정이 되겠고요. 실험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나 NGS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GS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NGS 실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좀 알아야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렵더라도 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준이 높은 좀 어려운 수업이 될 것 같고 NGS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좀 기초 상식이 있는 학생들한테 더 맞는 수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학습 목표만 봐도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하지만 이 수업을 좀 잘 따라오시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NGS의 일반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요. 454, 일루미나, 아이온 토런트, 컴퓨지노믹스, 팩바이오, 옥스포드 나노 이 순서로 설명할 텐데 특히 일루미나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루미나를 중심으로 라이브러리 프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시퀀싱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또 여기서 어떤 몇 가지 또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슈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실험이 진행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A를 무작위적으로 조각을 내고 양쪽 끝에 어댑터를 붙이는 라이브러리 프랩 과정, 두 번째는 그 라이브러리 조각들을 증폭시키는 과정, 세 번째는 그 증폭된 클러스터에서 독립적으로 시퀀싱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림입니다만 여러 세포들이 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서 DNA를 수출하고 랜덤하게 조각을 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골라서 양쪽에다가 어댑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어댑터 시퀀스를 이용해서 시퀀싱을 수행하면 전체 DNA 중에서 일부 리전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또는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랜덤하게 시퀀싱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DNA를 랜덤하게 조각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각난 DNA들은 제가 시퀀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양쪽에다가 시퀀스를 알고 있는 조각지 어댑터를 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일부가 랜덤하게 선택되어서 각각에서 증폭이 이루어집니다. 이 증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각 클러스터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시퀀싱 프라이머를 붙이고 대개는 DNA 폴리머레이즈 같은 걸 사용해서 이 익스텐전 시키면서 시퀀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클러스터마다 시퀀싱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GS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시퀀싱 플랫폼이 이 454, 454 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퀀싱 플랫폼입니다. 최초의 NGS 머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단종돼서 더 이상 팔리진 않습니다만 이 시퀀싱 플랫폼의 기술을 한번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단계가 DNA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 과정입니다. 먼저 DNA를 랜덤하게 조각을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일 어댑터를 준비합니다. 어댑터는 그게 A, B 두 종류의 어댑터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A1, A2, B1, B2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 어댑터를 이 랜덤 DNA 프리먼트에 라이게이션을 시키면 여러 가지 조합으로 결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BA가 붙을 수도 있고요. BB가 붙을 수도 있고 AA가 붙을 수 있고 또 안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DNA 조각에다가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시킨 후에요. 자, 이들을 정제하기 위해서 스트랩타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코팅된 미드를 사용합니다.
아비딘이란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바이오틴과 결합을 굉장히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라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스트랩토아비딘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비드를 많이 만드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어댑터를 만들 때 이 A1, A2, B1, B2 중에서 A1 어댑터, A1 시퀀스의 끝에다가 제가 이 바이오틴 코팅을 한 채로 만듭니다.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댑터를 만들고 그 어댑터가 이제 붙은 이 DNA 조각들을 스트랩토아비딘 비드랑 바인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A1 프라이머의 끝에 바이오틴이 있기 때문에 A1 시퀀스를 가진 조각, 즉 A가 붙은 AB가 붙었거나 BA가 붙었거나 AA가 붙은 조각들만 이 스트랩토아비딘 비드에 바인딩을 하겠죠. 그러나서 이 더블 스탠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NaOH 용액을 처리해서 디네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DNA가 떨어져 나올 텐데요. A1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퀀스들은 여전히 스트랩토아비딘 비드에 붙어 있을 테니까 A2를 포함하는, A2를 포함하고 반대쪽이 B2인 이런 시퀀스, 싱글 스탠드 DNA 시퀀스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랜덤한 더블 스탠드 DNA 시퀀스로부터 3' 엔드에는 A2, 5' 엔드에는 B2가 붙어있는 동일한 어댑터가 붙어있는 싱글 스탠드 DNA 조각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DNA 조각들을 앰플리피케이션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454 플랫폼의 경우는 Immersion PCR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먼저 비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비드에는 A1 프라이머들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만든 DNA 라이브러리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그 DNA 라이브러리에는 A2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A2와 A1 사이에 바인딩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DNA 조각이 한 비드당 하나가 붙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NA 조각의 숫자, 그 다음에 이 비드의 숫자를 잘 맞춰서 비드에 2개 이상이 붙지 않도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나가 붙을 수 있도록 잘 정량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스텝입니다. 자, 여기다 PCR을 해야 되는데요. PCR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개의 프라이머 중에서 첫 번째 프라이머, 센스 프라이머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A1이 코팅되어 있고요. 두 번째 B2에 해당하는 그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여기다 섞어줍니다. 그리고 PCR에 필요한 엔자임, 그리고 버퍼들도 다 섞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을 좀 넣어주고 오일 넣고 열심히 섞어주면 이렇게 기름방울이 형성되게 됩니다. 기름방울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 기름방울 막으로 둘러싸인 이쪽에서는 마치 독립된 하나의 독립적인 시험관인 것처럼 다른 기름방울과 이제 분리돼서 격리되어서 독립적인 PCR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A1 프라이머에서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온도를 올리게 되면 DNA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온도를 낮추면 떨어진 DNA 조각이 다시 A2 시퀀스와 A1 시퀀스의 바인딩 때문에 비드에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넣어준 B2 프라이머도 새로 합성된 여기 B1 시퀀스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B2에서 이렇게 시퀀스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A1에서도 DNA가 이렇게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비드 A1 프라이머가 코팅되어 있고 이 A2를 가진 DNA 조각이 들어가서 템플릿에 사용되어서 이 기름방울 속에서 PCR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비드에 이 똑같은 DNA, 그러니까 집어넣어준 DNA의 상보적인 시퀀스가 비드에 다 붙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시퀀싱입니다. 방금 이머전 PCR을 통해서 DNA가 앰플리파이 돼서 코팅된 이 비드들, 각 비드들마다 각각 다른 DNA가 코팅되어 있겠죠. 이 비드를 이 웰 속에 집어넣습니다. 지름 한 4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은 비드가 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비드 한 개만 들어갑니다. 이 웰 비드를 집어넣고 이 비드가 잘 움직이지 않도록 패킹을 합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퀀싱은
파이로 시퀀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파이로 시퀀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바로 이 패킹하는 작은 이런 비드들에 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로 시퀀싱은 지난번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내가 시퀀싱 하고 싶은 이 템플릿 DNA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시퀀스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시퀀싱 프라이머 그리고 DNA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이 DNA 합성의 재료가 되는 DNTP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면 DNA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DNA 합성에 필요한 DNTP를 빼고 다 넣어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NTP를 하나씩 ATP, CTP, GTP, TTP 순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이 시퀀스에 적절한 NTP, 즉 이 경우는 TTP가 들어올 경우에만 TTP에서 T가 들어가고 P 2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디텍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빛이 번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C를 넣었을 때, T를 넣었을 때 언제 빛이 번쩍번쩍 하는지를 봄으로써 그리고 또 두 개가 다닥 들어간 경우는 두 배로 번쩍하는 걸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시퀀스가 합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 454 플랫폼에서는 각 비드마다 다른 템플릿들이 코팅되어 있는 거죠. 동일한 시퀀싱 프라이머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다가 시퀀싱 프라이머와 폴리머즈를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 웰에다 공통적으로 A, T, G, C, A, T, G, C를 계속 넣고 씻어내고 넣고 씻어내고 넣고 씻어내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내가 A를 넣었을 때 어떤 곳에서 빛이 번쩍하는지를 다 카운팅하고요. 그래서 2웰, 2웰, 2웰에서 A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씻어내고 나서 T를 넣어주면서 또 어떤 웰에서 빛이 번쩍하는지 또 씻어내고 또 G를 넣어주고 어떤 웰에서 번쩍하는지를 이제 체크하면 각 웰당 어떤 순서로 DNA가 합성되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생각만큼 복잡하진 않죠. 이 NGS 테크놀로지라는 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들이 아니라 기존의 분자생물학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해서 이 방법론 자체는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단순하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방금 설명한 그 454 DNA 시퀀싱 플랫폼을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NGS 프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브러리 프랩입니다. DNA를 잘라야 되고요. 사실 이제 자르면 여러 가지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실렉션 해야 되고 또 이상한 것들은 다 클린업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댑터를 붙이는 거죠. 이 어댑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시퀀스 조각을 제공함으로써 시퀀싱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 클러스터링에 필요한 PCR 앰플리피케이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 포메이션인데요. 똑같은 DNA를 여러 카피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시그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몰리큘러 가지고는 디텍션이 잘 안 되니까 여러 몰리큘에서 동시에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에러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든 그림은 그 일루미나의 방식 Sequencing by Synthesis SBS 방식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 파이로 시퀀싱도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자, 먼저 이 DNA 조각이 앰플리파이 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시퀀스를 바탕으로 시퀀싱 프라이머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DNA 폴리머즈를 넣어주고 DNTP를 넣어주면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일루미나 방식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ACGT에 각각 다른 색깔의 형광을 붙임으로써 이 A가 붙은 클러스터, C가 붙은 클러스터가 각각 다른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몰리큘 하나는 색깔이 약하지만 이것이 여러 개가 모이면서 이 클러스터 전체가 빨간색, 이 클러스터 전체가 파란색으로 보임으로써 이 클러스터에는 A가 들어갔고 이 클러스터에는 C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스텝이 지나고 나서 다음 스텝에 또 다음 뉴클리오타이드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클러스터는 노란색, 이 클러스터는 녹색인 걸 보고 여기는 G, 여기는 T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인데요. 사실 DNA 폴리메리즈가 항상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T가 들어갈 자리에 C를 잘못 넣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인크루션을 못해서 하나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되는 시퀀싱 결과가 나와도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된 시퀀스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는 녹색, 이 클러스터는 빨간색으로 보임으로써 이런 자질구레한 에러들은 무시하고 이 세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는 T, 이 클러스의 세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는 A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 스텝입니다. 여전히 뭐 빠지거나 뭐 잘못 붙거나 하나 더 붙거나 하는 그런 에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에러가 한 1000분의 정도 확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999개가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인 클러스 색깔은 변화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건너뛰는 경우에 앞에 스텝에 붙었어야 될 DNA가 그 다음 스텝에 붙게 되고, 또는 하나 앞서가는 경우, 연달아 다닥 붙은 경우는 그 다음 스텝에 붙을 뉴클레오타이드가 미리 붙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하나씩 뒤쳐져서 가는 분자도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는 하나 앞서가는 분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잘못된 시퀀스를 가지는 분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이클에 들어가야 될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 특히 그 전 사이클에 들어갔어야 될 색깔, 또는 그 전전 사이클, 또는 그 다음 사이클에 들어갔어야 될 색깔들이 끼어 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 클러스의 색깔이 모호해지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DNA를 클러스터링해서 시퀀싱 하는 거는 시그널을 앰플리파이하고 그 한 분자의 에러를 다른 분자들의 색깔로 커버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시퀀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전체 시퀀스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길게 읽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러율이 1000분의 1이라고 할 경우에 한 100사이클만 진행돼도 벌써 전체 10% 몰리큘이 다른 색깔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방금 클러스터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지만, 결국 이제 이 NGS의 세 번째 단계는 Simultaneous Parallel Sequencing입니다. 그러니까 각 클러스터마다 독립적으로 시퀀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프라이머를 붙이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으면 이 클러스터 전체가 파란색, 이 클러스터 전체가 빨간색, 이 클러스터 전체가 노란색을 띄는 걸 보고 이 시퀀스를 알게 되는 거고요. 또 다음 사이클, 다음 사이클, 다음 사이클 이렇게 진행하면서 각 클러스터별로 시퀀스 정보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퀀스 한 프라이머에서 나온 이 시퀀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에러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시퀀싱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경우도 다시 이걸 리셋해서 이걸 다 떼버리고, 만약에 이쪽에 우리가 아는 시퀀스가 하나 더 있다면 여기에 프라이머를 붙여가지고 또 시퀀싱을 새로 시도할 경우에는 아까 그 에러들을 다시 리셋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시퀀스를 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한 리드에서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시퀀싱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